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0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 유가, 구리 가격 등 인플레 우려 지표도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경기 둔화냐, 지수 전반이 피크아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뉴스와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예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시장 파란불은 계속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 0.58% 하락한 3,224포인트, 코스닥은 0.44% 하락한 1,0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네포트의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의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 신행위를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 시장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지난주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좋은 종목은 싸게 사자는 전략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어제에서도 주 초에 흔들리면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겁먹지 말고 조정 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얘기들 어제 월요일 날 어제도 해드렸던 얘기인데,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무슨 뭐 폭락이 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폭락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저는 이미 전문가 생활로 벌써 15년 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빠지고 올라가는 거를 제가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전문가 생활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흔들리는 흐름은 심심할 때만 나오는 흐름들이고 얼마든지 눌림목 수준으로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그래서 1년에 한 50번 정도가 2% 정도의 하락은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3번에서 5번 이상도 나오고, 적게 나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2% 정도씩은 흔들려주기 때문에 저게 뭐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자,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자,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죠. 이 정도 흔들리면 뭐가 어땠어요, 그렇죠? 여긴 더 많이 흔들렸네. 여기도.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 부분이고.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흔들렸던 부분들은 뭐 그럼 무슨 문제가 크게 있어갖고 그렇게 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 먼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지하고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일단 미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장중에서 플러스 권역을 움직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잘 버티고 있죠. 잘 안 빠집니다. 코스피도 0.56%밖에, 이거 1%가 안 빠지고요. 코스닥도 지금 어제도 거의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는데 지금도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자, 2020년도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뭐 그랬다고 치고, 2019년도는 우리나라 코로나 시장으로 뭐 그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2019년도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코스피입니다. 자, 지금 이거 차트 잘 보세요. 요 흐름하고 지금 현재 흐름하고 어디가 더 안전해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도가 막 넘실거리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 파도가 넘실거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잔잔하면 위험하지 않죠. 지금 시장은 잔잔한 수준인 거고요. 2019년도. 이때는 이 코스피가 이거 보세요. 이거 난리 부르스를 치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시장이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었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은 2015년도도 16년도, 1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서는 계속 이런 시장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올라가도 빠지고, 미국 시장 빠지면 빠지고, 미국 시장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도 빠지고, 중국 시장 빠지면 빠지고, 중국 시장 올라가도 빠지고, 일본 시장 올라가도 빠지고, 일본 시장 빠져도 빠지고, 뭐 하나 올라가는 게 없이 그냥 심심할 때마다 빠지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얘기죠. 이때에 비하면, 이거 봐봐요. 지금 이때에 비하면 이때 시장 출렁출렁 심심할 때마다 종목들이 그냥 출렁출렁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뭐 좋았을 줄 알아요? 코스닥도 지금이 안전하고 저렇게 센 거지 이전에 있던 시장 2019년도로 보게 되면 이랬습니다. 그 이전으로 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출렁 거렸던 시장이란 말이에요. 2016년도인데 보세요. 코스닥. 무슨 뭐 난리 부르스 치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빠지는 겁니까? 어디 가서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기사 보게 되면 조금만 흔들리면 폭락 거리는데 도대체 무슨 폭락을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뭐 차트를 봐봐요. 그럼 이때는 뭐 개폭락입니까 그러면? 초폭락? 뭐 망했습니까 뭐 지금? 이 정도의 흔들림은 늘상 있어요. 2010년도 한번 봐보세요. 코스닥 이거 이렇게 흔들렸던 시장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너무 지루해요. 너무 평온하고 좀 내려왔을 때 좀 폭락이라는 얘기 나와야지 하나도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확진자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에 속지 마세요.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제일 많았을 때는 30만 명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0만 명대 많이 나왔어요. 어제 확진자 숫자 4만 명대 안 됩니다. 3만 몇 명이가 그래요. 3만 명, 4만 명밖에 안 되지 않는데 그럼 뭐에 늘었느냐? 한 2주일 전에 미국이 확진자가 4천 명 찍었었거든요. 4천 명, 6천 명이었는데 그래도 1만 명은 나왔습니다. 그거 대비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10만 명, 30몇 명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줄었지만 그 기사는 숨겨버리고 최근에 바닥에 섰을 때 6천 명, 4천 명도보다는 늘었다라는 얘기죠. 공포팔이라고 아십니까? 일부러 개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공포팔이 한 다음에 시장 흔들어 놓는 척 해갖고 물량들을 뺏는 방법들인데 거기에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지난주서부터 전략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게 되면 겁먹지 말고 좋은 종목을 저점 매수하자. 그러면 좋은 종목이 뭐냐? 여러분들 늘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관과 연기금이 맨날 사는 거 있죠? 떨어지면 그게 절호의 매수 타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그거 그렇죠? 그거 탄소도 관련이 있고 냉매가스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건데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오늘의 표역 종목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지난주, 이번 주 전략을 드린 거니까 떨어지면 줍줍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역시 국내 시장 큰 하락세 없이 시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관 연구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점으로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자, 시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7월 12일에 남해화학이 편입이 됐는데요. 수익률 3% 달성했고요. 13일 LP시스템 역시 3% 성공했습니다. 신일전자가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인 미도달했던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94.3%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부터 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위닉스입니다. 현재 수익률 1.5% 잘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PI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PI 첨단 소재, 폴더블폰 관련주 쪽입니다. 8월 11일 날 이제 언팩 행사가 있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고 하반기에서 폴더블폰에 대한 이슈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추이예요. 그래서 올해에서 작년 대비 540만 대에서 올해 한 1,7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거라 그러는데 내년에 아마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작년 9월 3일 날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바로 이 방송에서. 그래서 이미 수익률은 80%가 넘게 오늘 기준으로 91.6% 수익이긴 한데 이 신고가 패턴에서 매매했을 때에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많이 떠 있는 종목을 강하고 이슈가 살아있으면 잘 갑니다. 코스모신 소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는 게 계속 가고 있고 지금 PI 첨단 소재도 그럴 것 같아서 오늘 매매 정보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최근에 그런 패턴으로 LG노텍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바로 7%가 쭉 올라가면서 3%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있는 패턴인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뭘 사야 될지 모를 때에선 차라리 아싸리 강한 놈을 그냥 확 공략하는 게 수익 내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 자 전일날 있었던 위닉스 표역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 어제 여러분들 공략이 됐을 거예요. 22,500 공략이 됐고 오늘 아침에서 1.5%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매수 가격 위에 있네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의 수익은 약간의 수익은 나오고 있을 텐데 여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 더위는 8월 달까지는 무지하게 더워요. 그렇죠? 9월 달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태풍 오면은 뭐 10월 달까지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8월 달, 9월 달 이 무더위 속에서 관련 이제 그 신일전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죠? 오텍이라든지 캐리어의 오텍 그리고 파세코가 기억이 안 나왔고 자 파세코라든지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제 여름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 신일전자 잠깐 보면 신일전자가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럼 상한가 갔으면 이게 끝난 거냐?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예를 들면 수급 보면 이렇게 수급을 보면 아직 기관하고 투신이 많이 사놓고 아직 그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 번 더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돼요. 일진전기도 처음에 여기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다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일진전기라든지 이쪽에 이제 전력 그 테마 관련주들, 원자력 테마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애들,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옴니 시스템 이런 애들 보면 바닥에서 한번 급등 나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쪽 섹터들이 그 포경 관련주들이 아직 끝나질 않아서 그래서 원전 테마주, 그다음에 선풍기 테마주 그리고 요렇게 그 뭐냐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 이쪽 애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해서 위닉스는 아직 움직인 게 하나도 없죠. 바닥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튀면서 뭐 2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가 주면서 3% 수익 달성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일단 보유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장 뭐 미국 시장 흔들려가지고 다들 아침서부터 여러분들 다 겁먹어갖고 오늘 폭락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하락장 나오는 거 아닌가. 하락장은 무슨 하락장입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자, 이건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피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서는 15년 동안 가장 평온한 시장이에요,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15년 동안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위에다가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위에서 가만히 붙어 있어요. 위에 뭐 붙여놨나 봐요. 위에다 꿀단지를 붙여놨는지 꼼짝을 안 합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2019년도 봐서요, 한번.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쟁,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난세 전쟁 영웅들 보게 되면 10년 동안 전쟁을 누비고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그렇죠? 그런 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시장에서 이 전쟁터에서 15년 동안 여기저기 이런 시장 저런 시장을 다 대응하면서 갔는데 이런 시장에서 2012년도 이런 시장에서도 버티고 이런 시장에서도 안 깨지고 저런 시장이 안 깨지고 했던 전문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평온한 완전히 평온한 요런 완전 이렇게 편안한 시장에서 이게 무섭겠습니까? 심심할 때다 그냥 출렁 이랬던 시장을 여태까지 14년 동안 봤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이런 편안한 장은요 없어요. 굉장히 편안한 장이고 굉장히 강한 장입니다. 어려운 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위닉스는 그렇게 보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또 급등했던 명중했던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수익률 1등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작년에 들었던 코스모신 소재가 이거 계속 갑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가 오늘 44,450원을 등극을 하면서 작년에 7,000에 추천했던 작년 4월 1일 날 드렸던 종목이 535%입니다. 깔끔하게 딱 소수점 딱 떨어져요. 535% 수익률인데 이거를 다 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징어 다리 하나 남겨놨으면 잘한 거고 이미 100% 이미 수익 났을 때 이미 절반 이상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뭐 200%든 300%는 거기도 또 챙기고 그 또 절반을 또 챙기고 그래서 남은 게 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닥 종목들이 한번 무식하게 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화타가 와도요 절대 못 살립니다. 이거 물려가지고 나중에 빠지면 이제 5,000원짜리로 내려가면은 이제 나중에 전문가님 이거 지금 4만 원대 샀는데 5,000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손절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때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난 사람들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조심하세요. 왜 이런 얘기 해드리냐면 지금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을 몰라서 처음에서 계속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바닥에서 500% 이상 수익이 났다. 지금 뭐 535% 올라갔으니까 손실 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그런 사람들은 3만 원이 안 깨지면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8만 원,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세력들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사야 지금 샀을 때에서나 뭐 10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지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1000% 이상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서. 어쨌든 지금 이추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냐면은 이제 4월 14일 날에 이제 실리콘웍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LX 세미콘인데 LX 세미콘 실리콘웍스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작년 4월 14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이것도 지금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제가 제크와 콩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씨앗 종목을 심어 놓으면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얘도 많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많이 갔어요. 329.2%. 장난 아니죠? 최근에서도 고점을 돌파할 거다, 계속 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데 신규 매수는 신규 매수는 단타는 됩니다. 여기 11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단타는 되는데 하여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수익이 300% 넘긴 게 또 탄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추천했던 이제 9월 3일 날 PI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이게 매수 가격이 31,000원인데 작년에 여기서 추천했어요. PI 첨단 소재. 근데 오늘도 갖고 나왔죠.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리면서 왜 얘를 갖고 나왔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는 PI 첨단 소재는 폴더블 폰 관련주 쪽이죠. 언팩 행사 이후에서도 그 폴더블 폰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게 확실해요. 확실하고 여러분 손 안에 이제 폴더블 폰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서는. 빠르게 사는 사람들은 올 하반기에서 아마 매수가 이미 벌써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죠. 뭐 근데 이제 이쪽이 삼성의 그 제품의 주력 종목이 될 거라서 지금의 주력 종목은 S20, S2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쪽 스틱형이 아니고 접히는 게 주력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핸드폰 성능, 좋은 걸 사려면 이걸 사야 돼요. 그래야지 카메라 개수도 많이 들어가고 램, CPU, 용량, 최대치를 살라 그러면 이제 접히는 걸 사야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기존에 있는 스틱형은 성능을 뺀 겁니다. 보급형이라고 그러죠. 삼성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노트 시리즈를 안 만드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거기에 관련주예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서 31,000원대 9월 달에 여기서 9월이니까 여기 한 요쯤 되네요. 요쯤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얘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수익률은 91.6% 많이 올라갔죠. 근데 얘 또 갈 겁니다. 좀 이따 가격 전략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또 갈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요것도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덕산네오록스. 덕산네오록스 아마 최근에 제가 한번 지겹게 몇 번 얘기했을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종목으로 줬다고 말씀을 드렸던 덕산네오록스 33,600원에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요쯤에서 여기서 드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갖고 수익률은 82.4%인데요. 얘 넘어갑니다. 얘 넘어갈 거예요. 폴더블폰 관련주 쪽이고요. 기가 외국인들 계속 매집하고 있죠. 폴더블폰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아니고 하반기서부터 내년에 자 주도주 될 거라고 제가 미리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제가 예측은 올해 1월 달서부터 했어요. 그렇죠? OLED 폴더블폰 관련주들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반기까지 본다라면 분명히 크게 올라갈 거다 얘기했는데 잘 올라가다가 중간에 IT 섹터들 싹 다 지금 다 눌려 있죠.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주도주 될 거라고 그랬어요. IT의 주도주 이미 벌써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갖고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걔네들은 저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이 10억이 있다. 저는 2차 전지 절대 안 사요. 2차 전지 절대까지는 아니고 그거의 비중은 10%밖에 안 들 거고 90%의 비중은 저는 OLED 살 거예요. 폴더블폰. 왜냐? 이쪽의 성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폴더블폰하고 접히는 거하고 OLED 시장은요. TV, 대형 TV. 베젤이 작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도 지금 베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새 거예요. 이쪽이 베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OLED는 베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제품들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대형 TV도 교체가 되고 있지만 노트북도 패널들이 교체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도 교체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접히는 거 이게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자율자동차에 들어가는 패널도 다 OLED도 탑재가 되고 이게 점점 이쪽 OLED 쪽에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뭐 레이저 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나타내고 아직 그 기술은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기술은 OLED라든지 이쪽으로 아마 이제 그거를 그 3D 입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나타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OLED 관련주들 지금 덕산네오록스 그다음에 PR 첨단 소재 종목들 여전히 수급도 좋고 강할 거라서 이쪽 종목들 계속 갈 거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비중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 오징어 다리를 잘 갖고 수익률 지금 현재로서는 82.4%인데 내년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 200% 정도를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100%는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100에서 200% 정도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3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 얘도 폴더블폰 관련주 쪽입니다. 어제, 오늘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47,75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얘는 49.1%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근데 이것도 계속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제크와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10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시장이 좀 빠지면 그렇죠. 무슨 코로나 이슈로 핑계대가지고 좀 빠졌으면 이런 애들을 주워 담으면 되는데 좋은 종목은 잘 안 떨어지는 게 문제고 어쨌든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이면은 다른 OLED 장비주들도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갖고 나온 겁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이쪽에 PI 첨단 소재, 덕산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관련주들이 안 빠지고 계속 신고점을 가게 되면 폴더블폰 관련주들하고 OLED 관련주들 계속 집중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제 7월도 거의 다 갔어요. 그렇죠? 이제 8월 달입니다. 열흘만 지난 8월 달인데 8, 9, 10, 11, 12. 그래도 5개월이나 남았네. 요때에서 8, 9, 10, 11, 12. 그렇죠?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에서 OLED 장비주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잘 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움직여요.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 지겨울 텐데 하반기와 내년을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망은 참 좋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PR 첨단 소재. 자, 신고가 패턴이에요. 최근 여기를 돌파를 했고요. 2014년도, 2018년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신고가 패턴이고요.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물려있고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손절 라인은 지난번에 LG노텍도 돌파가 된 상태에서 공략을 했더니 수익을 가져다 줬죠. 지금 다시 LG노텍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뚫었던 종목이 조정받아도 이렇게 다시 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정받아도 다시 튀는데 물론 매매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LG노텍보다는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강해요. 어쨌든 PR 첨단 소재는 지금 가격은 좀 그런데 일단 매수 가격이 안전한 자리에는 57,500원인데 이거는 고점에서 대충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차피 책임지는 애들이 외국인 애들이라서 신고점의 종목을 누가 삽니까? 개인들이 사겠어요, 저 종목을. 그래서 이거 58,000원. 일단 58,000원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자 해서 매수 가격은 58,000원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쫓아가지는 마세요. 내려오면은 장중에 흔들리면은 싸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가 패턴 종목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강한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바닥 종목이 아닌
그렇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추천한 종목인 신고가 패턴 PR 첨단 소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닉스를 포함한 여름 수혜주 먼저 리뷰해 주셨고요. 급등 명중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무려 500% 이상 넘어섰고요. LX 세미콘 300%,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폴더블 관련주죠. PI 첨단 소재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매수가는 5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내려오면 사자 말씀 주셨습니다. 신고가 패턴이라고 의견도 주셨네요. 자, 노란통에서 자세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통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카카오고요. 15만 카카오. 원이 5% 샀어요. 오늘 샀는데요. 오늘 사셨어요? 네, 혹시 추가 매수해도 될지 해서 전화드렸어요.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자, 카카오 차트 봐드릴게요. 자, 저는 네. 카카오를 이게 좀 가격이 바뀌긴 했는데 얼마 때 추천했냐면요. 여기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6,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네. 16,000원인데 지금 최근에 17만 원 갔죠? 1000% 네. 갔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이게 강하고 좋은 종목이라서 조정을 세게 받으면 단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얼마냐? 심하게 조정받으면은 10만 원, 8만 원 선이고요. 10만 원, 8만 원 선. 그러니까 지금에서부터 50% 빠져야 돼요. 아,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적당히 빠져도 제가 볼 때는 단타가 나오려면 13만 원, 12만 원까지는 내려와야 단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위치에서 공략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익이잖아요. 네. 매도할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더 떨어지면 차라리 13만 원과 12만 원에서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네. 가지고 공략하지 마시고 네. 아니 차라리 이렇게 신고가 패턴 공략할 거면 차라리 PI 첨단 소재가 더 안전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 너무 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바닥에 1000% 올라온 종목이 이게 뭐 2000% 가겠어요, 얘가? 이 대형주가?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PR 첨단 소재 매수가를 잘 몰라가지고요. 아, 매도 가격이 먹을 때 팔면 되는 거죠, 뭐. 3%. 매수가 좀. 아, 매수 가격? 매수 네. 가격 제가 아까 전에 58,000원 얘기했었나? 8,500원, 8,000원 얘기했을걸요? 네. 네, 58,000원 얘기했는데 그때에서 한번 밀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아니더라도 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은데 굳이 카카오처럼 떠 있는 종목을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한번 봐보면 애들이 팔고 있어요. 봐봐요, 지금. 보면은 기관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팔기 시작했죠. 네. 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팔고 있는 종목을 물량바지라 그러죠. 물량바지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 나는 카카오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더 기다렸다가 13만 원, 12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매수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RF텍. 무슨, RF텍. 예. RF텍. 어이구, 계속 밀리네요.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12,000원에 30%. 12,000원에 30%. 자, RF텍. 지금도 여전히 차트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제가 지금 물타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물타기요? 물타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면 예. 만약에 최상의 경우, 가장 좋은 경우는 지금 7,000원이 지지가 될 거지만 최악의 경우는 4,000원입니다. 4,000원요? 네, 4,000원. 아휴. 그래서 그럼 이 추가 매수는 쉽지가 않은 4,000원까지. 거예요. 최악이라 했죠. 4,000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는 7,000원 지금 정도 자리가 이제 저점인데 근데 예. 아직 돌릴 생각을 애가 하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놓고 지금 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갖고 있는 비중은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가고 싶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유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손실이 지금 41%가 되시는데 손실이 만약에 5%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버려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마이너스 40%가 넘어와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네. 갖고 있어도 장기가 되더라도 앞으로의 그거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요? 네. 희망 그 중간에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희망이 있다라 그래서 이게 편안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몸에 모든 상처와 총알바지가 다 되고 나서 힘들고 올라가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정말로 빠진다.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좀 고민을 그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40%라고 손절 안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시장이 지난번에 그 코로나처럼 종목들이 60%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손절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다 50%, 60% 빠지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교체해갖고 반등 나오면 50%, 100%도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복구가 쉬운데 지금 시장이 폭락이 없으니까 이걸 손절해봤자 다른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60% 빠지면 삼성전자 60% 빠질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60% 빠질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교체할 것도 없어서 그냥 보유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정말 시장이 박살이 나거나 급락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얘를 손절하다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걔네들도 급락이 나오면 얘도 급락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고 일단 7,000원이 안 깨지면은 보유를 하셨다가 깨지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좀 받으세요. 예.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리온 홀딩스요. 오리온 홀딩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6,950원에 30%. 최근에 사셨나요? 예, 이거 장기로 보려고 했는데요. 장기로 너무 보려고? 비싸게 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샀는데 장기로 보기 위해서? 예, 장기로 보려고요. 혹시 이유는 뭐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고 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신 건가? 아니면 그냥? 아니, 그런데 이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빠지도 않고 그래 좀 안전한 종목이 아닌가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네네. 어쨌든 뒤로 걷다가 일단은 잘 걸린 격이 됐는데 네. 지금 임시 업종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일단은 오뚜기가 원래 라면 가격을 인상을 잘 안 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착한 기업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네. 쌓았던 기업이었는데 워낙 그 밀 가격이라든지 다른 곡물 가격들이 워낙 폭등을 해버리니까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상을 하니까 다른 업체의 그 라면 가격들도 다들 줄 이어서 다 인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모든 뭐 만두라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 다 인상할 계획이에요, 지금 보니까. 모든 제품들 뭐 이제 초코파이도 이제 다 인상할 거예요, 가격 다. 네. 그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안 사 먹을 거냐? 그래서 사 먹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해서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사 먹긴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마진에 대한 수익은 음식업종들이 돈을 잘 벌어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쭈쭈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쭈쭈바 지금 500원, 800원, 1,000원 한다 해서 안 사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 먹게 된단 말이에요. 뭐 떡볶이 가격은 뭐 예전에는 1,000원이었고 뭐 옛날에 뭐 500원, 1인분에 500원에 팔았는데 지금 뭐 2,000원 이래도 사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격 올리게 되면 음식업종들은 수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 18,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받으시고 18,000원 이상 봐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표조 종목 PI 첨단 소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매수가 58,000원 잡아주셨는데 현재 58,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그리고 현재 시장 파란불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원자력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0.39% 하락한 3,23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한 1,04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현재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원전 테마주들이 지금 원전 아마 쉬고 있는 세 개의 그 정비를 했었던 그 원전이 이제 재가동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 수요가 딸릴 수 있다는 거에 이제 대비인데 과거에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탈원전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바뀌었죠. 이게 신재생, 그 저탄소 이런 부분은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한 걸로 이미 여러분들도 기사로 봐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탄소 정책으로 이제 원전 테마주들,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관련주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 단점이 뭐냐면요, 너무 많이 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서정기전이라든지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전력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일진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여름이 더울 거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이미 벌써 느끼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러면 여름 테마주들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닉스 괜찮아요. 바닥권역에서 보성 파워텍이 이만큼 떴다면 혹시 또 모르죠. 위닉스가 지금 바닥에 여기 있는 거니까 위닉스가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위닉스가 제품을 파는 걸 봤는데 이게 이동식 그 에어컨은 있어요.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은 아주 시끄러운 거 2018년도에 팔던 거 있더라고요. 이거 최신의 조용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홈쇼핑에서 볼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공기청정기, 제습기 요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쨌든 덩달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신일전자, 파세코 아직 그 여름 관련주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쪽 애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따라갈 것 같기는 하다. 이 느낌 정도는 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오텍 같은 거. 이게 이제 캐리어 제품입니다. 이게 캐리어 오텍이라 그러는데 이런 정도는 조정받으면 괜찮죠. 그렇죠? 제품 캐리어 제품이 제가 유튜브 보니까 캐리어 제품이 그래도 그나마 가격 대비 성능비가 그래도 괜찮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신일전자나 캐리어 제품이나 뭐 삼성전자나 뭐 나온 제품들이 거기서 거기이긴 하던데 그래도 뭐 캐리어 제품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조만간에 또 여름이 또 시작되게 되면은 또 더워지면 물론 지금도 덥지만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위닉스나 오텍이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난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ESS 저장장치 요것도 이제 블랙아웃에 대비한 뭐 그런 관련주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우려만큼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가 나는 건 오바죠. 미국 시장 어제 나스닥 다우 장중에 1% 넘게 2% 가까이가 빠졌다가 꼬랑지 달면서 줄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플러스 나는 건 좀 오바기는 한데 느낌은 장중에 플러스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생각과는 정 다르죠. 어쨌든 좋은 종목들은 잘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흐름들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비나텍. 비나텍. 예, 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5,700원에 했어요. 55,700원. 아유, 이걸 물리셔갖고 한 7, 8개월 좀 고생하셨네요. 예.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30% 아유, 돼요. 비중도 많으시네. 예, 예. 이거 근데 그 가격대에서 높게 왜 사셨어요? 아, 그때 괜히 꽂혀가지고 아, 그냥? 예, 막 올라오는데 그냥 샀거든요. 다음부터도 또 고점에서 사실 건가요? 아니요. 고점에서 사지 마세요.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거는 예. 지금 ESS 저장 장치,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예, 예, 예.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 우리 아파트 보면은 불 정전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제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건 켜지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평상시에서는 이거를 저장을 해놨던 그게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가정집도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네. 기업들은 더 중요합니다. 아, 예. 왜냐면은 특히 그 공업 그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진이 꺼지거나 아니면 기계가 꺼지거나 초기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현대제철 이런 애들은 이미 벌써 이런 거 다 설비가 딱 되어 있는데 공장이 꺼지게 되면 다시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피해도 예, 예. 막심하고. 그래서 이미 그런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상업시설이라든지 이제 공장지대 같은 경우들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다 ESS 그 저장 장치라 그래갖고 이 부분이 아파트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생긴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은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욕심내지 아무래도 마시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갖고 올라올 것 같아요, 이만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55,700원인데 사실 지금서부터 저항 자리로 걸리기는 하지만 블랙아웃이 되려면은 그래도 8월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막 아, 뉴스에 오늘 51,000원 이상 올라왔던데. 요즘에 그러니까 계속...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지만 아, 예, 예. 8월 달서부터 우리 뭐 눈 내리나요? 예. 아니죠. 8월 달 눈 내리지 않잖아요. 예, 예. 그렇죠. 8월 달에 더 덥죠. 예, 사람들이 에어컨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풀파워로 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전력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진짜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제 ESS 그 설비들을 열심히 설치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슈가 살아 있어서 55,000원대까지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예, 8월 달까지는 잘 버텨서 수익 날 때 잘 빠져나오자는 전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수급도 예. 괜찮으니까 일단 수익 나올 때 잘 빠져나오시고 수익 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빨리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동방이요. 동방.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400원이요. 7,400원에 7,410원? 예. 비중은요? 10원이요. 요 갈 거가 안 갈 거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요. 비중은 30%. 이거 이제 쿠팡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쿠팡 이슈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방송에서 누가 하길래 아, 많이 그래요? 떨어졌고 해서 샀더니. 자, 지금 차트 볼게요. 이미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많이 난 것은 별로 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에 대한 이슈를 시청자님 알고 그다음에 동방의 대표이사 딱 2명만 알면 이거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알면 동네방네 다 알면 그게 무슨 이슈예요. 그렇죠? 그런 이슈들은 세력들은 거꾸로 어떻게 팔아먹을까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벌써 뉴스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폭등을 해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대충 뭐 8,000원, 9,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매도하시는 게 일단 안전해 보이고요. 아직은 8,000원 차트 정도 올라오겠어요? 아니요. 만약에 올라오면이란 얘기죠. 네. 이미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를 급등을 시키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세력들도. 이게 올라오면 개인들 다 팔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박스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박스권이 있으면 이렇게 저점 보면 6,000원짜리가 오늘도 사는 걸로 계속 어제도 사는 걸로 해놓고는 네. 해서보니까 안 샀더라고. 어쨌든 6,000원짜리가 지지고요. 예. 8,000원짜리가 이제 저항 라인인데 이제 정확하면 7,700원. 그러니까 6,000원과 7,700원 박스권인데 이런 식으로 급등은 시켜놓고 횡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갈 거면은 깔끔하게 벌써 여기서 벌써 폭등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가능성은 하락을 시켰다가 떨어뜨려 놓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6,000원이 깨지면. 왜냐면 지금 6,000원이 깨질 때를 얘기하는 거지 안 깨지면은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을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좀 쉽게 올라가는 코스, 막 등반하는 코스, 막 이런 거 다 틀리죠.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보면서 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코스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코스 다 냅두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지금 공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패턴은 아니에요. 6,000원 깨지면 손절을 잘 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뭐 8,000원, 9,000원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선수 패턴에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초보자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6,0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은 뭐 7,700원, 뭐 8,000원, 뭐 그 정도 보면서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세요. 자, 다음 전화 연결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하나생명 3,750원 20%요. 비중 20%시고 3,000 얼마요? 3,750원이요. 3,750원. 조금 물리셨네. 네. 자, 지금 보니까 기관들이 좀 팔고 있거든요. 눌림목이에요. 아, 예. 지금 보면은 기관하고 차트 수급 보겠습니다. 연기금도 좀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네요. 이거 6월 29일서부터 해서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데 그때에서 저렇게 팔았으면은 같이 좀 파셔야 되는데. 그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들어가셨네,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 그런 수혜주는 맞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지금 얘네들도 눌렀다가 다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일단은 3,000원까지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나중에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어차피 물려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 금리 한번 올릴 거고 그 다음에서 한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움직인다 생각하고 길게 보셔야 돼요. 아, 많이 길게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뭐 당장 할 줄 알았어요? 당장 한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저는 그냥 8월이나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 네, 인상을 죄송합니다. 올 하반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내년이든 내후년에 할 거고 내년에 한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분명 움직일 거니까 수익에서 팔 수 있는데 차트 보면 바닥이 있잖아요.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은 내년에서는 5,000원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에서 일단 3,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네.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저기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분의 매수 가격은 7,020원에 비중은 10%. 자, 원익홀딩스는 수급이 꼬여서 못 가요. 여기서는 이 모양에 갈 수가 없고요. 저점이 깨지면 이쪽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5,000원, 4,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가지고 있으면 저점을 찍든 지금 자리에서 움직이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7,500원, 8,000원 가는데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아직은. 저점이 여기 밑에가 다 저점이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빠지면 4,000원도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쪽으로 저점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뭐 조만간에 봐야죠, 뭐. 깨지면 그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네 번 더, 다섯 번 더 충격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흔들었다가 움직이게 되면 7,500원, 8,000원 정도는 가볼 수 있는,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의 필옵틱스. 자, 매수 가격은 14,500원의 비중은 30%, 14,500원의 비중은 30%. 그냥 갖고 있으세요, 이거는. 올라가고 밀리고 또 박스권 타드가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올라가든 일단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는 뭐 시장이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밀리면은 한 11,000원 정도 내려올 수는 있어도 일단 보유가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일진다이아. 자, 문자로 질문 주신 건데요. 45,200원에 비중은 5%. 일단 수익이 나셨네요. 자, 거래가 살살 조금씩 실리고 있죠.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네요. 일단 5만 원 근처
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거래가 좀 폭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5만 원 돌파하고 5만 5천, 6만 원 가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세게 올라오질 않으면 한 5만 원 정도 부근서부터는 분할 매도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종목들의 흐름들이 잘 버티고 있는데 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사야 될 종목들 잘 노려보고 있다가 오늘 내일에서 흔들릴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여전히 줍줍 매수. 이거는 전략 지난주부터 드렸던 겁니다. 시장 폭락 안 나오고 있죠? 잘 버티고 있죠? 그러면 이 흔들릴 때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걸 잘 고민을 하면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께서 진심 어린 상담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큰 폭락 아니고 잘 버티고 있다 말씀 주시면서 오늘 내일 좋은 종목들 싸게 잘 사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